안녕하세요. 사계 수학 박범균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의 바이블 수학 1. 자, 등비수열의 두 번째 이야기죠. 390페이지 등비수열의 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합이면 SN으로 정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고요. 자, 첫 항 A1부터 더하기 두 번째 항 A2, 세 번째 항 A3 쭉 더해서 몇 항까지 n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얘기가 될 것 같네요. 자, 요놈의 합을 유도하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얘의 유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이제 결과와 함께 플러스 유도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과도 중요하고요. 유도 과정도 중요하네요. 실제로 유도 과정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몇 급수라는 것을 계산할 때 그대로 요 원리를 그대로 따라갈 거니까요. 유도 과정을 잘 익혀두도록 합시다. 첫 번째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양변에 등비의 공비 자 R을 곱합니다. 자, 왼쪽은 뭐가 되죠? R 곱하기 SN이 될 거고요. 오른쪽은 전부 다 R을 곱할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쓸 거냐? 자, 우변은 한 칸 비우고 씁니다. 한 칸 비우고 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한 칸 비워서 얘는 비워두고요. 얘부터 적읍시다. 그러니까 A1 곱하기 R 여기다가 적을고요. A2 곱하기를 여기다 적겠습니다. A2 곱하기 R은 여기 적어지겠죠. 쭉 나가면 이 바로 전항 A의 n-1에다가 R 곱한 게 여기 적어질 거고요. 하나가 남겠죠. 더하기 AN에다가 R 곱한 거는 뒤에 나가 남을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 변변 뺄 겁니다. 세 번째 자, 빨간색으로 적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차를 구할 겁니다. 차를 구합시다. 이제 자, 빼보면은 자, 빼기 하면 좌변 얼마입니까? 1 빼기 R 곱하기 SN이 될 거고요. 우변은 A1 남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실제로 이 A2는 얼마냐면요. A1 곱하기 R이죠. 빼면 사라지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 A2에다가 곱한 거 뭐랑 같습니다? 이건 A3이랑 같습니다. 요거 두 개 사라지겠죠. 그럼 AN-R라고 곱한 건 얘는 뭡니까? AN이랑 같네요. 얘랑도 사라지겠네요. 그럼 남는 건 마이너스가 남고요. 얘만 남겠죠. 이제 A의 N 곱하기 R 얘만 남을 겁니다.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A1 빼기 AN이 얼마였습니까? 이제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었네요. R 하나 곱했죠. A1 곱하기 R의 N제곱이네요. 정리하게 되면 A1으로 묶어내면 얼마입니까? 1 빼기 R의 N제곱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if R이 1이 아니라면 이거 나누는 거 가능하죠? 그럼 SN은 어떻게 정리됩니까? 1-R분의 A1 괄호에 1 빼기 R의 N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게 바로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입니다. 만약에 이제 if R이 1이 되게 되면 R이면 이런 짓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럼 SN은 첫 번째 항 A1이면 두 번째 항도 A의 1입니다. 왜? 공비가 1이기 때문에 곱해봤자 그냥 A1이겠죠. 세 번째 항도 A1일 겁니다. 쭉 나가면 마지막 번째 항도 A1이겠네요. A1 몇 개 있죠? N개 있죠. 얼마입니까? A1 곱하기 N입니다. 바로 이렇게 나오죠.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해 가시나요? 대부분 문제는 이제 R이 1이 하는 경우 이렇게 나올 거고요. 실제로 이제 얘는 자, 순서만 바꿔 쓰게 되면 이렇게 적어도 괜찮죠. R-1분의 A1 가로에 R의 N제곱 빼기 이렇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이제 얘는 어떤 경우에 쓸 거냐면 R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여기다 집어넣는 게 좀 빠르겠죠. 자, R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여기다 넣는 게 좀 더 빠릅니다. 왜? 분모를 양수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할 때는 이 식을 외우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 풀 때는 문제집 위에다가 요거 두 가지를 모두 다 적은 다음에 보고서 사용하는 게 가장 낫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 얘는 잊어버리는 순간 이거는 대체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건 까먹으면 끝납니다. 등차합 공식 같은 경우에는 대체할 수단이 있습니다. 등차합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그마를 통해서 대체가 가능하지만 등비합 공식 같은 경우에는 대체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거 외워버리면 이걸로 그냥 끝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이제 자, 등차수열에서도 배웠지만 등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웠던 거 한번 따져볼까요? 등차수열에서도 등차수열 이루는 각 항을
동일한 개수로 더한 게 나온 건 더해서 나온 수들도 등차 이룬다 그랬습니다. 같은 아이디어로 자 등비수열의 각 항을 동일한 개수만큼 더해서 나오는 수들도 뭐 이룹니까? 등비수열 이룹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제 동일한 개수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장 간단한 등비수를 한번 적어보죠. 공비자를 적어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1이고요. 자, 첫째 항이 1이고요. 두 번째 항은 2고, 세 번째 항은 4. 그 다음 8, 16, 32, 64, 128, 256 이렇게 하나는 등비수로 있다고 칩시다. 얘를 두 개씩 더해보겠습니다. 두 개, 3이죠. 그 다음 두 개입니다. 12. 그 다음 두 개, 48. 무슨 수랍니까 이거? 등비수이죠. 공비 얼마입니까? 4인 거 눈에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이번엔 세 개씩 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세 개씩 더해보도록 하죠. 자, 1 더하기 2 더하기 쉬워져 버렸네요. 자, 이게 있고요. 이게 4 있습니다. 다시 한번 1, 2 더했고요. 4, 8 나온 겁니다. 자, 이번에는 3개씩 더하겠습니다. 1, 2, 4 3개 더하겠습니다. 1, 2, 4 3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7이죠. 맞나요? 그 다음 요거 3개 더하겠습니다. 8, 16, 32 더하죠. 40에다가 16 더했습니다. 56입니다. 들어오시나요? 그 다음 이렇게 3개 더하도록 하죠. 256에 64 더하게 되면 0이고요. 이 320이 되죠. 거기에 128 더있습니다. 448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등비가 되는 거 보이나요? 곱하기 8 곱하기 8 눈에 들어오시나요? 자, 등차와 마찬가지로 등비에서도 똑같은 이 아이디어가 써먹어진다는 사실 하나 팁으로 좀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 이제 배우는 게 391페이지 원리합계 배우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원리합계에서 세 가지를 배웠네요. 뭐 배웠었냐면 자, 적금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할부와 연금. 자, 세 가지를 다 배우는데 지금은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웬만하면 적금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부나 연금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는 적금만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금이 뭔지 아시죠, 학생들? 자, 매번 특정한 시기에 동일한 돈을 저금을 한 다음에 만기 때 한꺼번에 찾는 걸 적금이라고 합니다. 그 찾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네요. 그럼 원리합계를 계산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이자 계산법을 좀 배웁시다. 자,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자, 달리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복리법이 있습니다. 자, 달리법은 크게 뭐냐면 처음 원금에만 이자를 주어주는 경우고요. 복리법은 뭐냐면 이자에도 이자를 주는 경우입니다. 거치게 말하면 달리법은 처음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거고요. 복리법은 이자에도 또다시 이자가 붙는 경우입니다. 자, 수학적으로 식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달리법이라고 하면 자, 용어 정리부터 하죠. 자, 첫 항을 처음 저금한 돈을 원금을 A라고 하고요. 자, 이유를 보통 R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소수로 적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R이 만약에 20%면은 뭐라고 둘 겁니까? 이건 0.2라고 둘 겁니다. 이해가시죠? R이 12%면은 뭐라고 둘 겁니까? 0.12라고 둘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이제 처음 원금이 A가 됐습니다. 자, 이자가 한 번 붙었죠. 먼저 달리법부터 보도록 하죠. 달리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자, 원금은 A가 되고요. 그럼 붙는 이자는 얼마가 될 거냐면 AR이 되겠죠.
원금에다가 자 이율 r을 붙이게 되면 이게 바로 이자가 됩니다. 이게 뭡니까? 원금이고요. 이게 이자죠.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1,000원이 넣었는데 이율이 10%입니다. 그럼 당연하게 1,000원에다가 더하기 이자는 얼마가 됩니까? 1,000원에다가 이제 0.1 곱하면 얘가 이자가 되는 거죠. 얘를 문자화 시키니 지금 이 얘기입니다. 원금이 A가 되고요. 이자는 1,000원에다가 이율 R만 곱하면 이게 바로 이자에 해당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이 약분자를 따서 원리 합계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용어 아시겠나요? 자, 이거 A로 묶어보겠습니다. 얼마 됩니까? 1 플러스 R이 되죠. 됐고요. 또 이자가 한번 붙으면 이자가 두 번째 붙었죠. 이자가 두 번째 붙었습니다. 그럼 원금은 그대로 A의 1 플러스 R이 되고요. 이게 지금 현재 내 은행에 은행에 들어있는 돈이 되는 거죠. 얘가 원금이 되고요. 더하기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 옮기면 이자 준다 그랬죠. 처음 옮기면 여기에만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는 또 얼마입니까? AR이 되겠네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A로 묶어내면 얼마 되죠? 1 플러스 2R이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얘를 일반화시켜야 되면 달리법으로 원리 합계를 구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A의 가로에 1 플러스 NR이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이 N은 뭐가 되죠? 이자가 되면 횟수가 되는 거죠. 횟수가. 처음 원금이 A였고요. 이율이 R인 상황에서 이자가 N번 붙고 나면 한 번 붙으면 1 플러스 R, 두 번이면 1 플러스 2R이기 때문에 N번 붙으면 1 플러스 NR이 되는 거 유추 가능하죠. 이게 달리법입니다. 이번에는 복리법 계산 한번 해보죠. 자, 복리법은 처음 원금이 A였습니다. 자, 이자가 한 번 붙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달리법하고. 원금 A가 되고 이자는 AR이 되겠네요. 얘가 원금이고요. 얘가 이자가 됩니다. 그래서 원리 합계는 A 가로에 1 플러스 R이 되겠죠. 자, 이자가 두 번째 붙었습니다. 원금은 A 가로에 1 플러스 R. 이게 바로 원금이 되고요. 더하기 얘가 원금입니다. 자, 이번엔 이자는 뭡니까? 이자에도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새로운 원금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A를 곱한 게 이자가 됩니다. 이자는 얼마 죠? 그러니까 A에 1 플러스 R에다가 또 R을 곱한 얘가 바로 뭐가 됩니까? 이자가 됩니다. 계산 방식 이해가시나요? 얘를 새로운 원금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다가 A를 R 곱한 게 이자가 되는 겁니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죠? 얘는 이제 정리 한번 해보죠. A에 1 플러스 R로 묶어내면 여기서 1 남고 여기서 R 남네요. 정리 A 가로에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간다고 유추하게 되면 복리법으로 이자를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됩니까? A 가로에 1 플러스 R의 N제곱이 되겠죠. 한 번 붙으면 여기가 1제곱이 되고요. 두 번 붙으면 여기가 2제곱이 됩니다. N번 붙으면 N제곱이 되겠죠. 마찬가지 얘는 뭐가 됩니까? 이 집에는 횟수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네요. 자, 은행에 A1을 저금해서 이율이 R인 상황에서 N번이 지나고 났으면 내 은행에 들어있는 돈은 이와 같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실제로 은행에서는 달리법은 쓰지 않고요. 복리법을 쓰기 때문에 얘는 이론적으로만 알아두고요. 이 식은 굳이 몰라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왜? 실제로 시험 문제는 전부 다 복리법만 나올 거니까요. 자, 이제 얘를 바탕으로 실제로 이제 접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이면 처음에 원금이 있겠죠. 처음에는 돈, 그러니까 매번 꼬박꼬박 저금한 돈이 있겠죠. 자, 매번 저금한 돈을 A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율을 R이라고 둘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둘 거냐면요. 자, 이제 이자가 붙는 횟수를 적을 건데요. 아이디어가 이자가 붙는 횟수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월 초에 넣는가 아니면 월 말에 적으면가 또는 연이면 이게 연초가 되고요. 얘는 연말이 됩니다. 책에 따라서 한자어로 연초에 넣는 거를 기수법이라고 적고요. 월말에 넣는 걸 기말불이라고 적는 책도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이제 월 초에 넣는가 아니면 말에 넣는가에 따라서 이자가 붙는 횟수가 달리 계산된다는 거. 이 정도 원리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자, 저금하는 방법에는 초에 넣는 게 있고요. 말에 넣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만기가 있겠죠. 만기 일시. 만기 일시도 초가 될 수도 있고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뭘 붙여볼까요? 매년 초에 저금해서요. 마지막 연도 초에 가서 만기가 돼서 쳐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매년 초에 저금했는데 만기는 마지막 연도 말이 될 수도 있죠. 이해가시나요? 그 다음 말에 저금했지만 만기는 초가 될 수도 있고요. 말에 저금해서 만기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토탈 문제가 4종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4종류에 따라서 모든 공식을 다 암기하는 건 불가능하죠. 하는 방식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해가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적금은 뭡니까? 등비의 합으로 받아들입시다.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그 다음 하나 빼먹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매번 말은 다음번 초하고 똑같게 간주한다는 사실 익혀둡시다. 무슨 얘기냐면은 만약에 1년마다 넣는 거면, 자, 올해가 2020년이죠. 2020년 12월 31일은 뭐랑 같다는 얘기입니까? 2021년 1월 1일하고 낮자는 하루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동일한 걸로 간주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1년째 초에, 자, 1초에 검은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1초에 A1 저금했고요. 2초에도 A1 저금했습니다. 3년 초에도 A1 저금, 기간은 년이라고 하죠. A1 저금했습니다. 쭉 나가서 마지막 10년 초에도 A1을 저금했습니다. 근데 만기는 언제냐면 10년째 말, 여기가 만기라고 받아들입시다. 이때가 만기입니다. 즉 1년 초에도 A1 저금, 2년 초에도 A1 저금, 3년 초에도 A1 저금, 이렇게 해서 10년 초까지 A1을 저금한 상황에서 10년째 말에 은행에 가서 모조리 다 찾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때가 만기가 됩니다. 자, 아이디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매번 초에 넣은 돈을 각각을 분리해서 계산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1년 초에 쳐놓은 A1은 10년째 말이 되게 되면 이자가 몇 번 묻습니까? 여기까지 한 번이죠. 보이시나요? 여기까지가 2번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몇 번이죠? 9번이 되겠죠. 잘 봅시다. 이자 값은 횟수 계산하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2년째 초까지 한 번, 3년 초까지 2번, 10초까지가 9번입니다. 그럼 당연하게 그 다음은 11초까지 돼야 1년이 되는 거죠. 근데 10말입니다. 근데 10말은 뭐랑 똑같다고? 여기서 얘는 11초하고 같이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년에 비해서 하루가 덜 지났지만 그냥 1년으로 간주하자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 이자 몇 번 붙습니까? 10번 붙겠네요. 그럼 복립법으로 간 원리합계 구한 공식에 따라 A 가로에 1 플러스 R에 10제곱이 되어 있겠네요. 이해 가시나요? 이자가 10번 붙었으니까요. 자, 그럼 2년째 초에 넣은 A1은 어떻게 될 거면 여기까지가 한 번 붙죠. 여기까지가 2번입니다. 즉 얘보다 한 번 덜 붙는 거 보이시나요? 얘보다 한 번 덜 붙을 거니까 A 가로에 1 플러스 R에 9제곱으로 되어 있겠네요. 그럼 3년째 초에 넣은 A1은 어떻게 될 거냐면 A 가로에 1 플러스 R에 8제곱 되겠죠. 점점점 나가서 마지막 10년째 넣은 A1도 얘는 이자가 붙죠. 한번 붙는 거 보이시나요? 기간 1년 있습니다. A 가로에 1 플러스 R이 되겠죠. 자, 이제 얘네를 다 더한 게 저희가 구하는 원리합계 공식이 됩니다. 적금의 공식이 되겠죠. 이제 적어 보겠습니다. 첫 항은 얼마가 되나요? 이거 첫 항은 반대로 적겠습니다. 이제 첫 항은 뭐가 되죠? 이제 얘가 첫 항이 되는 거죠. A의 가로에 1 플러스 R이 되고요. 공비는 얼마가 됩니까? 얼마 곱해져 나가지고 얼마씩 곱해져 나가지고 곱해져나가는 방식 볼까요? 1 플러스 R을 곱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공비는 1 플러스 R이 되고요. 항수는 몇 번 저금했습니까? 10번 저금했겠죠. 이와 같은 거 10개 있을 겁니다. 10개가 되겠죠. 이제 자, 요걸로 이제 등비합광 공식에 집어넣으면 답입니다. 넣어볼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 R-1분의 공비 -1분의 첫항 A 가로에 1 플러스 R이 되고요. R에 항수 10개입니다. 1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제 당연히 암기할 필요까지 넣습니다. 얘만 찾아내면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이게 지금 뭡니까? 이제 만기가 10년째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만기를 이때로 맞춰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죠. 만기가 이때가 됩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좀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이때가 만기가 되면 자, 마지막 10년째 초에
A1을 저금하고요. 바로 가서 찾는 겁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10년째 초 아침에 가서 A1을 저금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와서 바로 찾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자가 붙을 시간이 없죠. 이자가 붙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그럼 보이시나요? 첫 번째 냈던 A1은 어떻게 됩니까? 이자가 몇 번 붙죠? 여기까지 한 번, 여기까지 두 번, 여기까지는 9번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얘는 뭐가 됩니까? A 가로에 1 플러스 R의 구제곱이 되겠죠. 2년째 초 A1은 한 번 덜 붙습니다. 뭐가 됩니까? A 가로에 1 플러스 R의 8제곱이 될 겁니다. 쭉 나가면 얘는 이자가 안 붙습니다. 그냥 A가 되는 거죠. 얘만 다 하면 되겠죠 이제.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첫 항은 자 뭐가 되죠? A가 되죠. 그냥 A고요. 공비는 여전히 1 플러스 R입니다. 항수는 뭐가 되죠? 이거 몇 개입니까? 10개죠. A부터 A 1 플러스 R의 구제곱까지니까 10개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뭐만 달라지죠? 첫 항만 달라지는 거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해가십니까? 자 굳이 뭐 식으로 쓰자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굳이 식으로 적으면 뭐가 되죠? 이제 1 플러스 R 마이너스 면 첫 항은 A가 되고요. 가로에 1 플러스 R의 10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첫 항만 달라지고요. 공비와 항수는 안 달라집니다. 자 이거를 정리해서 한번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적금은 뭐라고요? 등비 합 공식이 될 것 같고요. 뭐가 달라집니까? 첫 항만 달라지고요. 첫 항만 달라지고요. 자 공비는 무조건 뭐가 됐죠? 1 플러스 R이 되고요. 항수는 뭐가 됩니까? 저금한 횟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항을 보려면 뭐라 부릅니까? 마지막 저금한 시기와 만기 일시를 비교를 하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만약에 if 같다면은 그냥 A가 될 거고요. 다르면은 대부분의 A 가로에 1 플러스 R만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인식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요렇게 머릿속에다가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예제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이제. 자, 396페이지 예제 4번부터 풀어 보도록 하죠. 자, 대2항과 A가 되겠죠. 사항 A 사항합이 얼마입니까? 10이라고 되어 있고요. 사항이면 A4가 되겠죠. 6항이면 A6이 있네요. 이게 얼마입니까? 40. 요거 두 개 연방하라는 얘기죠. 큰 거 요거부터 적겠습니다. A4는 A1R의 세제곱이고요. A6은 A1R의 5제곱입니다. 40이고요. A2는 A1R이고요. A4는 A1R의 세제곱이네요. 이게 10이라는 얘기죠. 나눗셈 하겠습니다. 통으로 나쁘네요. 보이시나요? R은 조금만 남을 거고 나쁘고 나면 4가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공비는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문제 중에 공비가 양수라고 했네요. 2만 될 거고요. R에 내면 A1 구할 수 있겠네요.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2A1이 되고요. 8A1이 10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A1은 1입니다. 자, 공비 알았고 첫 항 알았습니다. 구하는 건 뭡니까? 1항부터 10항까지 합 S의 10을 구해달라는 얘기죠. 그럼 공식에 따라 뭐가 되죠? R-1분의 첫 항 1가로에 R에 항수는 10개입니다. 10제곱 마이너스 원하는 답이겠네요. 답은 이제 1023이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그랬는데 S의 10을 뭐라고 했습니까? 1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S의 20이 30입니다. 이 상황에서 S의 30이는 얼마냐 이런 얘기죠. 보시나요? 10개 더 있죠. 그 다음 20개죠. 자, 우리가 전에 배웠던 전 시간에 배웠던 아이디어 뭡니까? 바로 방영했죠? 이번 시간에 배웠죠? 보이시나요? 2번에서 배웠던 등비세례각항을 동일하게 했으면 더한 꼴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10을 S10을 A1부터 A10까지 합으로 쓰겠습니다. 10개죠. 그 다음 10개는 그럼 A의 11부터 A의 20일 겁니다. 그 다음 10개는 A21부터 A의 30이겠죠. 처음에가 10개니까 10개씩 똑같이 묶어놨습니다. S20이 10이기 때문에 얘는 10이 될 겁니다. 그럼 S20은 여기까지 더한 셈이죠. 이해가시나요? 그게 30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10이니까 얘는 20이겠죠. 다 했습니다. 이제 얘네끼리 뭐 이룬다고요? 등비 이룬다고 했네요. 공비 곱하기 1이 되는 거 보이시죠? 곱하기 얼마니까 40이 될 겁니다. 결론. 그러니까 S의 30은 이거 3개 다 하면 되겠죠. 10 더하기 20 더하기 40이 답이겠네요. 얼마입니까? 70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이와 같이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쉬워 보이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자, SN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SN이 지금 2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k라고 나왔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1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상수 k 값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건 말건 이건 뭡니까? SN이 주어져 있죠. 그 상황에서 일반항 AN 구하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뭡니까? SN이 n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나와있으면 그 다음 할 거 뭡니까? SN 빼기 SN-1이 AN이랑 똑같다. 이 식을 떠올려야 되겠죠. 이건 뭡니까? 첫 항부터 등비 이룬다는 거는 나중에 볼 겁니다. 무조건 닥치고 SN이 주어져 있으면 그 다음 공식, 이 공식 반드시 씁시다. 꼭 떠올려야 됩니다. 그럼 일반항 AN은 어떻게 되죠? 이제 적어보죠. SN이 얼마였어요? 2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K였고요. 빼기 SN-1이면 2 곱하기 SN-면 3의 n-7 더하기 K가 되겠네요. 정리 좀 할까요? 자, KK 사라지고요. 자, 공통인수 뭐 있나요? 2 곱하기 3의 n-6으로 묶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앞에가 3 하나 남고 빼기 1 하나 남죠. 정리. 일반항 AN은 뭐가 됩니까? 이제 요거 2보이나요? 그럼 4 곱하기 얼마가 되죠? 이제 3의 n-7이 될 거고요. 반드시 붙는 거 n2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 A1은 뭐랑 같습니다? S1이랑 같습니다. S1 얼마죠? 6 더하기 K가 되겠죠. 자, 이제 문제만 해석하면 됩니다. 이게 첫 항부터 등비수를 이룬다는 얘기면 1런 2값하고 1런 2값하고 두 개가 서로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끝났네요. 여기 1면 얼마가 되죠? 여기다 1 집어넣은 건 4죠. 이게 뭐랑 같습니다. 6 더하기 K랑 같다는 얘기도. 결론 K는 마이너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거를 밑에 나와있는 보충 설명에 나와있는 이걸로 풀지 않도록 합시다. 때에 따라서 얘를 암기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외우지는 말도록 하고요. 무조건 SN이 n에 관한 결과가 나와있으면 이 공식 쓴다는 거 요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 7번 1번입니다. A1이 얼마라고 되어 있죠? 1하고 있습니다. D가 얼마입니까? 2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당연하게 일반항 AN은 또 올려보죠. 공차이기 때문에 2n이 될 겁니다. 첫 항 1입니다. 빼기 1이겠죠. 됐나요? 그 다음 B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2에 AN이니까 2n-1제곱이죠. 이거 등비수열이죠. 첫 항은 얼마죠? 이거? n에다가 1 넣으면 됩니다. 2의 1제곱 2가 될 거고요. 공비는 뭘 본다고 했습니까? 자, n에 붙어있는 요거 본다 그랬죠? 2의 제곱이니까 4라고 읽어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첫 항이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입니다. 1번 답이고요. 자, 다음 2번 해보겠습니다. 자, 2번 첫 항이 1이고요. 공비할 얼마라고 했습니까? 4라고 했습니다. 그럼 A는 얼마가 되죠? 1 곱하기 4의 n-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B에는 어떻게 되죠? 저 로그 1 밑으로 하는 4의 n-6이면 2의 2n-2제곱으로 봐도 무방하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정리하게 되면 이거 앞으로 나가고요. 똑같네요. 뭐가 되죠? 2n-2 무슨 수열입니까? 등차 수열이죠. 첫 항은 얼마가 되죠? n에 1 넣으면 이제 제로가 되고요. 공차는 n의 등계수 읽으면 됩니다. 2가 공차인 이와 같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문제입니다. 자, 접근 문제 한번 해보죠. 월 이율입니다. 월 이율. 그러니까 R이 얼마입니까? 1%니까 0.01로 간주해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1g마다 복리로 매월 초에 월 초에 5만원씩 넣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3년 후 월말입니다. 월말에 원리합계가 얼마냐 이런 얘기죠. 한번 자, 이런 형태가 보이면 실제로 적어보는 겁니다. 월 초에 넣는 게 때문에 1초부터 하겠습니다. 1월 초입니다. 얼마 넣었습니까? 5만원 넣었고요. 2개월째 초에도 5만원 넣었겠죠. 쭉 나가면 첫 번째는 12월 초에도 5만원 넣었다는 얘기죠. 이해 가시나요? 이게 월이니까 그 다음 월 초면은 13월째 초라고 간주합시다.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가 1년입니다. 이제 이때도 5만원입니다. 그 다음 쭉 나가서 2개월째 마지막은 24개월째 초겠죠. 이때도 5만원 넣습니다. 이때가 2개월째가 되고요. 그럼 3개월째면은 25개월 초에도 5만원 넣었다는 얘기고요. 쭉 나가면 3년 후기 때문에 맨 마지막 넣는 건 36개월 초가 되겠죠. 이때도 5만원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가? 근데 실제로 만기는 언제가 되죠? 이제 3년 후 월말입니다. 얼마가 되죠? 36말. 이때가 만기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첫 항은 배운 대로 한번 해보죠.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저금한 시기와 만기 시기를 비교한다 그랬죠. 한번 이자가 붙어야 되는 건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러니까 첫 항은 얼마가 되죠? 5 곱하기 R이 됩니다. 0.01 플러스 R이 되겠죠. 정정.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첫 항은 A가로 1 플러스 R이 되거나 또는 A가 된다 그랬죠. 기억이 나시나요? 자, 같으면 A고요. 다르면 A가 1 플러스 R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기 때문에 5 곱하기 1 플러스 R입니다. 1.01. 이게 바로 첫 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공비는 무조건 1 플러스 R이 됩니다. 1.01이 되겠죠. 항수는 저금은 했습니다. 3년 동안 저금했습니다. 36번 저금했다는 얘기죠. 다 했네요. 이걸로 이제 식 세우면 답입니다. 이제 세우겠습니다. R-1분의 1.01 마이너스분의 첫 항은 5 곱하기 1.01이 되고요. 자, 마음이 급합니다. 5 곱하기 0이 되고요. 가로에 공비 1.01 항수 36개 있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산수 한번 해볼까요? 이게 얼마가 되죠? 0.01이죠. 하나 둘 사라집니다. 앞에는 505가 될 거고요. 가로에 1.01에 36제곱은 1.43이라 쓰라 했습니다.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다음은 그러니까 505 곱하기 0.43이 될 거고요. 얘를 산수하게 되면 대략 217.15쯤 된다 되나 봅니다. 이해가시나요? 만원이야 버려라 했으니까 답은 얼마죠? 217만원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풀 수 있죠. 이 원리만 익히게 되면. 이해가십니까? 마지막 저금한 시기가 만기와 똑같으면 첫 항 얘만 달라지겠죠. 이제 5로만 달라집니다. 이제 나머지 얘하고 얘는 달라질 이유가 없고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 이제 등비수열의 합에 관한 얘기를 전부 다 이론과 함께 예제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범균 선생님이었습니다.